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왕년의 부동산 DJ 한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왕년의 DJ이시고 부동산 DJ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이제 2022년도가 아쉽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완전 다 왔습니다. 네. 네네요. 뭔가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뭐 다 안 좋고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잘했다, 잘 살았다, 토닥토닥 나 자신 그런 기분도 드시나요? 제가 잘한 거는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꾸준하게 네,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많은 분들 만났고, 내년엔 좀 더 좋은 아마 소식으로 네. 좋은 일들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생각해 보시면, 아, 나 자신 정말 기특하다. 그래도 잘 견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좀 아쉽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다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2023년 향해서 파이팅을 한번 해보자고요.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파이팅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희망차게 그러면 2022년 보내고 2023년 새해 맞이하면서 명언 하나 예. 추측을 해주시죠. 예, 개묘년이에요. 개묘년. 2023년이. 3년이. 네. 개묘년이면은 이게 검은 토끼. 그렇다면서요. 오. 검은 토끼는 못 봤는데. 검은 토끼 있지 않아요, 근데? 전 못 검은 봤어요. 토끼, 윤기 나는 검은 토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긴 해요. 네, 얘기 네, 네. 들어보니까. 어쨌든 네. 그 희망찬 메시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2023년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미국의 사회운동가 겸 정치인이 한 말이에요.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 네.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들이 함께 옵니다.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힘이 함께 온대요. 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 그러네요. 같아요. 네. 이게 항상 2023년. 지나가는 거는 항상 이거 뭐 후회되고 맞아요. 내가 이걸 뭔가 하려고 했는데 또 못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잘했던 거, 잘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아쉬운 것들이 막 떠올리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해는 지나간 시간보다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네.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좀 더 행복한 그런 날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봤습니다. 딱 요 시기에 마침 맞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루즈벨트가 한 명언,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들이 함께 옵니다. 정말 이 시기에 딱 맞는 말이네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그냥 쏟아지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작심삼일을 새해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뭔가 결심, 좋은 생각 이런 거 새해 많이 하는데 확실히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그런 생각들, 희망들이 함께 찾아오는 것 같고요. 작심 뭐 3일이면 어때요? 계속 3일마다 한번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기로 하고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자, 부디의 세상만사 그러면 세상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해볼까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적폐청산. 별로 참, 좋지 않은데. 근데 많이 들어봤다. 네. 이게 저도 사실은 그동안 살면서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는데 네. 이게 정치권의 단골이에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로 저는 알았지, 적폐라는 말을. 네.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인데, 이 적폐라는 뜻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뭐 관행, 부패, 비리 이런 폐단을 갖다가 말끔히 씻어버린다, 이런 뜻이래요. 그렇죠. 적폐, 폐단이 적 쌓였다. 네. 아유, 뭐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하면은 적폐청산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정치보복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입장 차에 따라서 용어가 막 바뀌거든요. 용어가. 그래서 이게 정치권의 아주 단골 용어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단어를 알게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전에 아셨어요, 혹시?
아니 뭐 적폐라는 말도 알았겠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뭔가 관용어처럼 용어처럼 이렇게 된 거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하도 정치 하시는 네. 분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좋지도 않은 단어인데 예, 상당히 그래서 이 정치권도 새해에는 좀 더 이렇게 뭐 적폐라고 해서 이렇게 몰아가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뭐 정치 보복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 그 다주택자들 부동산에서 이 다주택자들을 이 적폐 내지는 투기꾼 취급을 많이 했거든요. 적폐라 그러고 마치 이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인 양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집을 가진 게 무슨 큰 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완전히 바뀌어서 현재는 이 다주택자들이 현재 어떤 부동산 시장 침체의 구원투수로 지금 오히려 이제 나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그렇죠. 규제가 좀 완화되는 대책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조금의 이윤이라도 더 남기기 위한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결국 자신의 몫이고 그리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도 오로지 자신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택의 결정에 따라서 뭐 주택을 구입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정당하게 활용을 해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뭐 이득을 얻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기꾼이나 뭐 이 적폐로 몰아서 징벌에 가까웠던 규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이 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걸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말 우리네 대한민국이 서로 간에 좀 갈라지지 말고 이렇게 단결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누구를 갖다 막 적폐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올해의 바람입니다. 네. 벌써 내년으로 가 계시는군요, 마음이. 올해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올해가 아직 조금 며칠 남았고, 내년에 부디 이렇게 좀, 협치하는 야, 마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적폐라는 얘기를 좀 이제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만사 통해서 해주시는 얘기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너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서로를 적으로만 본다. 이런 세태를 좀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디가. 그렇죠. 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뭐, 이 좁은 땅에서 사는 다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말, 어른들도 공경하고, 이런 뭐, 효도도 하고, 옛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어른들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뭐, 고대 동굴 벽화에도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라고 써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고대 동굴 벽화에도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세대 차이는 존재한다. 했다라는 건데, 그게 세대 차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세대 갈등이라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달라졌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많이 진짜 줄었으면 좋겠네요. 예. 새해에는 부디. 네. 자, 부디의 세상만사 들어봤고요. 1대1 특별 무료 상담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이제 정말 새해로 넘어갑니다. 네. 1월 5일, 1월 12일 모두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철 강남구청역 가까이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대1 특별 무료 상담 잠깐 안내를 해드리자면 어떤 고민이든 부동산에 관련된 거면 세금 문제만 제외하고, 세금 문제는 이제 따로 전문가가 계시니까 세금 문제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건 뭐든 물어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왔고요. 그리고 조금 안먹은 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앞을 조금 먼저 보는 그런 네. 시각 이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뭐 각종 부동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상담 그런 것들 모두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네. 상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은 분들은 아마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한 5분 정도만 제가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조금 빠르게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고 이메일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네이버 폼 이용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니까 좀 빠르게 해주시고요. 새해다 보니까 이 새해 계획이나 목표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게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2022년도에 좀 얼어 있다 보니까 과연 2023년엔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해에 맞아서 특별 무료 상담 통해서 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결해 드려 볼까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구독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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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말인데 연말 잘 보내고 계세요? 네. 네,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을 이제 받으시려면 그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구독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지금 수원 영통구의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인데요. 네. 가격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버티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좀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실거주하시는 아파트, 수원에 있는 광교 중흥 S클래스 맞으시죠? 네. 네. 여기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보유해도 뭔가 유리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뭐 이런 점 때문에 좀 마음이 심란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세요? 네. 네네.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거주는 2년 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디가 지금 지도 보고 계시니까 바로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광교 중흥 S클래스가 광교 중앙역하고 역세권이에요. 네. 예, 가까워요. 역세권이고 호수도 있고요, 옆에. 네.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광교에서 가장 중심이 이 광교 중앙역 인근이 중심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상당히 위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청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일자리도 여기는 이제 거의 광교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완성된 이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 아파트가 사실 젊은 그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 아파트거든요. 입지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 그리고 광교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35평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18억까지 갔던 게 최근 실거래가 뭐 11억 7천인가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18억 가던 게 11억 7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특수 거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매매 거래가 아니고 뭐 특수인 간의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이게 거래가 된 거지 이 시세는 아닌 거예요. 물론 가격은 떨어졌지만 요즘은 이런 물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광교가 뭐 6억 이상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지금 호가는 한 14억 정도, 호가는 뭐 최고가 대비해서 한 4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가장 장점이 광교라는 곳은 이 강남 접근성이 일단 좋아요. 그렇죠? 신분 당선 때문에. 예, 강남은 이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자리도 주변에 줄줄이 있고 대단지 역세권에다가 뭐 도청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호수 공원도 있고 뭐 아주 좋은 곳이죠. 예,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여기는 완성된 지역이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뭐 가격이 뭐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한 거는 여기뿐이 아니라 뭐 서울 전역도 다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거의 완성된 지역이라서 이 광교의 가장 큰 지금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공급 물량이 이제는 없어요. 있는 것밖에 없어. 공급 물량이 이제 없거든요. 지금 공급 물량이 뭐 많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공급 물량도 없을 뿐더러 입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분명히 지금 뭐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만은 앞으로 꾸준하게 뭐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 상승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높게 올라가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 광교의 가장 중심축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큰 부담 없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뭐 용인 경전철도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에버라인 용인 경전철은 크게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신사동까지 이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입지도 좋고 뭐 주변에 학원가도 많고 병원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법조타운도 있고 다 여기 모여 있어서 여기만큼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 매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으시면은 여기는 다시 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2019년도에 지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또 새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다. 매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지가 우선 너무 좋은 곳이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 통해서도 신청해 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세요. 이제 사연 도착해 있어서 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합해서 대략 2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예금을 넣으려다가 5년 이상 장기로 묵혀도 되는 돈이다 보니 부동산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동구 도선동과 광진구 자양동을 알아봤는데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내용 보내주셨는데 회사 보너스 괜찮네요. 보너스를 받으셔서 이제 2억 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되셨대요. 이 정도면은, 맞아요. 요즘은 이제 예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지고, 예금도 괜찮지 않을까? 예금에 또 돈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5년 이상 단기로 묵혀도 된다? 그러면 또 부동산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예, 지금 보면은 네. 도선동이면 이쪽이 도선동이거든요. 네. 이쪽 라인이 여기 상황심리역 바로 뭐 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왕십리역도 뭐 멀지 않고 도선동과 자양동. 자양동. 도선동과 자양동. 근데 여기는 왕십리역도 멀지 않고 상황심리역도 역세권이고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쪽 지역의 대부분이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도선동 말씀하시는 거죠? 도선동이 상업지역이에요. 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개발이 안 되잖아요. 잘. 그렇죠. 우리가 주거지역은 뭐 재개발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이 상업지역은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상가도 많고 월세임대 수요도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밑에 라인, 이 왕십리 바로 이 상황신 밑에 라인들은 지금 뭔가 이런 뭘 해보려고 이쪽 이제 빌라들이 많거든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이미 이쪽은 가격들도 좀 어느 정도 올라 있고 그래서 굳이 이 도선동 쪽은 입지는 최강이에요. 입지는 최강이지만 여기는 입지는 최강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빌라를 산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재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이 재개발이 돼야지 그냥 단순한 빌라를 사거나 이래 가지고서는 이건 뭐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사실은 월세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면 모르지만 실제로 어떤 뭐 투자 이런 곳은
이쪽에다 하면 안 된다. 입지는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쪽보다는 자양동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옆에가 이게 성수동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 그래서 1, 2, 3, 4 구역으로 나눠서 여기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죠. 가격 네.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이고 자양사동은 여기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 위쪽이 이제 모아타운 진행하는 곳이거든요. 모아타운 자양사동. 근데 이런 쪽들은 이미 가격들이 너무 많이 비싸요. 그래서 물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은 무조건 됩니다. 네, 돼요.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2억 정도라 그랬죠? 2억. 그렇죠. 2억 정도로 2억, 그랬죠. 2억 2억 정도면은 사실은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미 뭐가 진행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것보다는 뭔가 진행을 지금 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 자양 3동 쪽은 여긴 다 대부분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이쪽은 뭐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든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는 있겠죠. 아파트니까. 하지만 재개발은 힘든 곳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자양 2동이거든요. 여기가 자양 2동인데 여기 한강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징은 다 한강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강변. 한강을 남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강남은 한강을 전부 북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북쪽으로. 근데 남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진정한 이 조망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마용성이라 그래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광진구가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가 광진구거든요. 네. 그래서 광진구에 지금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이 자양 2동인데 여기 2동인데 2동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쪽 2동이 있고 요쪽 2동이 있어요. 요쪽 2동. 근데 저는 이쪽 2동을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동서울 터미널이 지금 스타필드로 바뀌잖아요. 네. 네, 스타필드로 바뀌어요. 스타필드로 바뀌고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이쪽도 구역 이쪽도 여기도 뭐 호텔을 비롯해서 상업시설들 들어오면서 광진구청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크게 생기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쪽이 지금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 그럼 우리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이쪽 라인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도 뭔가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쪽 라인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라인이. 여기가 이제 잠실대교 북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잠실대교 북단.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은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어쨌든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지우고 한번 볼게요. 네. 이쪽 라인,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잠실대교 북단이거든요. 북단인데 바로 여기가 구의역이고 여기가 구의 재정비 촉진자 지구라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곳이고요.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스타필드가 또 들어오는 곳이고 이쪽에 다 일자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 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빨리 이 자양동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도선동은 상업시설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가능한 자양동인데 자양4동은 이미 가격이 비싸다. 이쪽 라인은 비싸다. 3동은 아파트라서 여기는 안 된다. 재개발이. 2동이 답인데 2동에서도 이 잠실대교 북단 쪽에 일자리가 많이 모이는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네.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제로 자양동에서 일자리가 가장 크게 생긴 곳이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광진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작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업지역이 크게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곳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양동 쪽이 좋을 것 같다. 지금 두 군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부디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알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볼게요.
이번에 광명에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분양 신청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기도 하고 직장도 근처라서 신청을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떤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양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좀 저렴한 매력, 또 직장도 가깝다. 중요한 건 전망일 텐데 어떨까요? 예, 여기가 설산 더 헤리티지 네. 이게 아주 지금 상당히 뜨거운 뜨거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철산 여기 이제 주공 재건축 네. 여기 이제 8, 9단지를 재건축한 거거든요. 여기가 8, 9단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건데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아셔요? 화제가 많이 되고 아니 있는 뭐 실시간으로도 부동산 앱에 나옵니다. 네. 자, 여기 철산 밑에 네. 이제 철산주공 13단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12단지 네. 여기도 다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명 사거리 이쪽 라인은 이제 광명 뉴타운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여기 네. 낡은 단독주택들이고. 근데 이 철산역이 여기 있잖아요. 7호선.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좀 더 가치가 클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양 신청을 했으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세대수도 커요. 2025년도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세대수도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요 밑에 가면은 네. 요 밑에가 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롯데캐슬이 있어요. 롯데캐슬 NSK 뷰 클래스티지라고 있는데 여기가 25평이 9억 4천이거든요. 9억 4천, 25평이 9억 4천인데 지금 현재 이게 1600세대 여기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할 텐데 25평 기준으로 약 7억 내외래요. 7억. 네. 7억 내외면은 최소한도 한 2억 이상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마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7억 안전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2억 이상 한 2억 5천 뭐 이 정도. 그래서 충분히 로또 분양은 아닐지언정 가격이 하락해서 충분히 뭐 가치는 크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공급은 많아지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이제 광명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철산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돼서 들어오게 되면 추후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여기에 뭐 자로서 상당히 또 거주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여기는 뭐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투기 지역도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광명도 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광명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입지도 좋은 곳이고, 단지 이제 전매 제한 8년짜리 걸려 있거든요. 실거주 2년에 전매 제한 8년이더라도 실거주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주 환경이 좋고 앞으로 이제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8년 뒤를 우리가 보고서 내 집을 뭐 장만한다든지 충분히 뭐 저는 좋다. 이쪽은 사실은 요 선을 건너면은 바로 여기가 구로동이거든. 남구로역도 있고 그렇죠. 이쪽. 근데 이쪽은 서울이고 이쪽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지만 이쪽 광명이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뭐 여기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향후 전망은 좋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들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실거주하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 이 특공이나 또는 가점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전을 해도 좋지만 네. 가점이 너무 높으면은 조금 아깝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여기보다 나은 지역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얘기 드리지만 충분히 뭐 가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치가 뭐 충분하다, 좋은 곳인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말미에 덧붙이신 건 그쵸. 청약이라는 건 가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한 번밖에 못 쓰고 뭐 이런 거니까 조금 많이 높으시다면 좀 아까울 수 있지만 충분히 좋은 곳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도 연락 주시고요.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다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새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도 많으실 텐데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부디에게 물어보시고 의견이 어떤지 그렇게 또 연락 구해보시면 그러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이제 타임머신 타고 좀 떠나볼게요. 부동산 타임머신 함께 하시죠.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얘기 좀 해보는 시간이에요. 뭐 부동산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부동산 얘기라기보다는 역사를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학군입니다. 학군, 학군. 부동산 어떤 입지 이런 거 볼 때 학군도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학군이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맞아. 무슨 뜻?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다녔다. 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3번 이사를 다녔다. 라는 거 2000번 다닌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고요.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군 얘기를 뭐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부동산이니까.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네. 학군이 전부 그 강북 쪽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학교들이. 그랬나요? 예, 강북 쪽에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개발을 하면서 네. 이제 강북에 있던 학교들, 네. 고등학교들을 다 이제 강남으로 몰아넣었죠. 네. 그때 이제 1호로 온 게 경기고등학교고, 경기고등학교부터 이제 혜택을 줘가면서 명문 학교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이제 서울의 뭐 유명 학교들 네. 이런 학교들이 다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도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갔었거든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시험 봐서 그러다가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추첨제로 이렇게 이제 약간 많이 이런 제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제도가 안 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음.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좀 바뀌는데 그러면 학군이 뭔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네. 학군은 여기 통합 가능한 범위에서 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이제 그 지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생을 추첨으로 고등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 네. 서울을 몇 개의 구역으로 이제 분해서 이렇게 했던 네. 게 학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원래는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치열했어요 그때. 중학교 얘기 들어보면 네. 중학교 입시도 엄청 치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가기 가려면.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또 중학교 가면은 또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때가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이 더 어려워요 문제는. 아, 지금도 많이 하죠. 대학 가려면 얼마나 치열한데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훨씬 중학교 중심의 이제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이제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해서 네. 이때는 이제 거주지에 관계없이 진학이 가능한 서울의 이 도심의 공동학군이 폐지가 되고 거주지 중심으로 이제 학군제가 또 바뀌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니까 74년에 서울을 6개 학군으로 편성해서 뭐 이렇게 됐고요. 학군제 시행 이후에 이제 큰 폭의 변화가 80년에 있었네요. 이때 완전 학군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때 거주지에 관계없이 진학이 가능한 서울 도심의 공동학군이 이제 폐지가 되고 완전히 거주지 중심이 맞아요. 예전에는 80년. 네. 예전에는 내가 뭐 어디에 살든 간에 네. 차 타고 막 통학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80년에. 80년에.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학군이라는 말이 그러면 왜 생겼느냐. 이게 이제 강남에 이제 학교들이 전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왜냐하면 강남이 영동개발이라 그래서 네. 뭐 동쪽을 개발한다 그래서 영동개발이라 그래서 사람들 선호도가 무지하게 없었어요. 저희가 타임머신 시간 통해서 강남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강남이 예전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냐, 지금의 강남이 될 수 있었냐라는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70년대 후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네.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 애들도 학교들도 그렇겠죠. 들어와야 되고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을 끌어와야 네네. 이제 오니까 그렇죠. 학교를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명 학교들을 이제 강남에 보내기 시작한 거죠. 네. 전부 다. 그때는 강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이제 실제로 파락군 이렇게 정말 파락군다운 소위 뜨려면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84년도에 강남 파락군 고교 그러니까 파락군 고등학교의 서울대 합격생을 보니까 영동고등학교 한 곳에서만 78명, 경기고등학교에서 74명, 창문고에서 58명, 서울고에서 54명, 뭐 휘문고에서 37명, 뭐 이런 식으로 파락군에서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네. 그래서 이 서울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면서 비로소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이제 해체된 그런 고등학교 서열 체계가 강남 파락군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대체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역사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병폐가 예,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병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면 서울대를 간다 하니까 이사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위장 전입도 많이 그러니까요. 했죠. 위장으로. 그래서 우리 뭐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위장 전입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그 이전까지는 뭐 아파트 당첨이라든지 뭐 아무튼 부동산 뭐 매수 매도 이런 걸 위한 편법이었다면 그 후에는 학군을 위해서도 그렇죠. 좀 위장 위해서. 전입을 그러니까 네, 했다는 하게 거죠. 되는 병폐가 좀 있었다라는 게 좀 생기고 또 당연히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집값이 일 수밖에 없죠. 올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과 이제 부동산이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그 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들어오면 이제 학원도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학원들도. 학원가라고 하죠. 학원가. 그래서 이제 이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돈 있으면 강남 가고 강남 가면 명문대 간다. 이런 이제 정식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소위 학원가라고 하는 데가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치동. 대치동. 그리고 목동도 그렇지 않나요? 목동도 그렇죠. 목동도 그렇고. 목동, 그다음에 저기 평촌. 평촌도 그렇고 중계동도 또 중계동, 학원가, 그렇죠. 예, 형성이 되어 있고 다들 뭐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제 강남에 대한 맞아요. 열풍이 심했죠. 네. 그래서 좀 보면은 이 파락군 대형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때 아파트 값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데 89년에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51평형을 보면 보름 사이에 3천만 원이 오르고 예, 51평이 당시 2억 9천이었대요. 그러니까 2억 9천. 89년에 2억 9천. 압구정 현대가. 근데 어쨌든 보름 사이 3천만 원이 올랐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 그리고 근데 당시에 평균 임금을 보면 한 달에 43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보름 사이 3천만 원이 오른 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네요. 어마어마 오른 거고. 그러면서 명문고를 보내려고 그냥 집을 사서 온 사람만이 아니라 전세 이것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세값도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전세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를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매매가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세가 상승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여기 나오네요. 서울 강남 매매 가격 추이 한번 볼까요? 강남 아파트, 서울 네. 아파트.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가 이 파란색이고요. 그렇죠? 네. 서울 아파트가 파란색이고 강남 아파트가 빨간색이죠. 분홍색. 여기 서울 아파트예요. 여기 이제 강남 아파트고. 많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그러네요. 네. 연도를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오르던 시기가 있어요. 네. 가파르게 올랐네. 이런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당연히 학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시기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다. 하나의 원인으로 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교육이 또 강남 인기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대치동 학원가 예. 중심으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과외 금지가 위헌이다라는 소송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외를 이제 못하게 못하게 막 했는데 어. 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뭐 위헌 결정이 나면서 급속도로 이 대치동 학원가가 성장을 한 거죠. 게다가 이제 2001년 말에 치러졌던 수능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 해서 이것도 또 영향을 좀 미쳤고 또 분당, 일산 같은 경기도 신도시에 고교 편준화가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명문 초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뭐 명문 학원 이런 데가 있는 곳들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다. 참 우리 그 부모들의 그 교육열. 교육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실 그 교육열이 물론 병폐도 있지만 국가 발전을 이만큼 하게 한 굉장히 큰 원동력이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네. 쪽입니다. 예. 아, 그리고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음마 아파트인데 이때 이 사교육이 뜨고 8학군이 뜨고 막 이러면서 음마 아파트가 좀 스타로 부상했다고 하네요. 예,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음. 사실은 이 아파트가 그렇게 뭐 크게 각광을 받던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서민 아파트 용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제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음마 아파트 옆에 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예, 그러면서 이 학원가가 본래는 예전에는 이 아파트는 이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들 때문에 한테 이제 밀려서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이것만이 원인은 아닐 거예요. 뭐 부동산에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재밌네요. 예. 이런 역사를 좀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교육이라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육과 관련해서 입지가 좋은 지역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거를 여실히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교육을 음. 필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 교육이 좋은 데가 그러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인기가 예. 있으면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예, 생각을 물론 뭐 해보게 되네요. 교육만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물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교육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뭐 2010년 이후, 2020년 이후에는 또 푸푸마라는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말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네. 품은 아파트. 요즘 뭐 킹세권이라는 것도 있고 킹세권 뭐예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버거킹 킹세권. 아이 뭐 그런 건 많아요. 수세권도 많아요.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지. 학세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푸푸마라는 건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초등학생이라는 비교적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안심도 되고. 그렇죠. 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이유는 이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뭐가 이렇게 전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동산 이 역사라는 것은 늘상 반복되지는 않지만 네. 이 흐름은 정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흐름을 잘 보고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거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학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학군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네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가 또 어느 쪽으로 또 학군을 봐가면서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파락군이란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좀 옛날 단어고 이제 더 이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네, 요즘 학군이나 교육 여건은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요소다. 제가 아는 네. 그 분도 네. 목동에서 네. 그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이제 3학년 이번에 이제 내년에 이번에 시험 봤겠네. 수능, 네. 근데 목동도 학군 좋잖아요. 그렇죠. 대치동까지. 그래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혹시 기다려. 대단하잖아요. 열혈. 네. 엄마 아빠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환경에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영향을 미치죠. 네. 네. 타임머신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12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남은 시간, 소중한 시간들 아낌없이 이렇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올해는 정말 부디가 유튜브를 이렇게 부디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성과가 있었는데 2023년에는 더욱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역시 돈 되는 정보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